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18포인트 오른 2361.83으로 외국인이 장 마감 직전 매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5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경기 회복을 견인했던 수출이 2분기 들어 다소 꺾일 조짐으로 보인다면서 글로벌 수급이 냉온탕을 오가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날 IT 기업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 데 대해서 IT 업종의 주가 강세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고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성장업종 제약 바이오주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폭등하고 있으며 종근당은 올해 매출액 1조 원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8포인트 오른 2361.8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88포인트 상승한 670.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흘 만에 팔자로 돌아서면서 1,500만 원 이상 순매도, 기관은 순매수로 돌아섭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종목 끌리는 시간으로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탄탄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 그리고 이창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항상 이렇게 금요일마다 두 분이 나오시는데, 자, 먼저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시고, 오늘은 또 바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무료 방송 통해서, 만나셨던, 그리고 소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만나서 좋았고요. 제가 무료 방송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모천 만에 만나니까 그게 좋았고, 샘플러스 통해서 오신 분들 보니까 상당히 순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문을 받아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제가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잘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자, 이어서 이창현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항상 관심 종목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시작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종목들 좀 ASR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종목을 여러 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코리아 FT와 SKD&D 두 종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냥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D&D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조금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뭐 종목이 정말 손절가가 오지 않으면은 좀 지수 따라서 계속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창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 궁금하신 적 있으시다면요.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종목 클리닉 다시 보기 하시면 그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셨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금요일장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작은 대표님이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가격 조정 오면 최상, 그리고 기관 조정이 오면 최악이라고 꼽아주셨네요. 이 한 문장으로 정말 깔끔하게 뭔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가격 조정이 오면 좋고 하지만 기간 조정이 오면 최악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대표님, 이 한마디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조정은 확실합니다. 나올 거예요. 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조정은 나오는데 조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격 조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다운됐다가 올라가는 게 이제 가격 조정이고요. 기간 조정은 뭐냐면 지수는 거의 비슷해요. 횡보하면서 조정 기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 조정이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계산하면 오늘 날짜로 57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60일이에요. 뭐가 60일이냐면은 21선을 돌파한 이후로 21선을 깨지 않은 게 6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길면 길수록 나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여기서 깨졌다가 올라왔죠. 또 그 전에도 깨졌죠. 보세요. 계속 어떻습니까?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흐름이. 근데 지금 이게 21선 이탈 조정이 없이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조정이 커지는데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대만 쌓여버려요. 매물대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다중고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어차피 받을 조정이면 가격 조정이 좋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조정을 안 받고 더 간다. 그럼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조정에 대비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조정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간다면 그 또한 좀 좋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조정에 있어서도 가격 조정이 오는 것이 더욱더 최상일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 분석을 해드렸네요. 자, 그리고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해보고 주간 전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 강보합권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흐름이었는데 대표님 주간 전망도 함께 정리 도와주시죠. 네. 네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할 경우에 21선 이탈은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이라고 할 때 21선 이탈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나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서 조정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선 이탈하지 않는 건 조정이 아닙니다. 5일선은 조정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5일선 이탈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이 오면 21선 이탈은 확실한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전망이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은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검은색이 21선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탈해야겠죠. 조정 나오면. 근데 61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려가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에 21선 이탈하는 조정이 나오면 2300은 이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거의 저는 한 70-80% 봐요.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 보면서 이제 61선 보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시장에 그 외적인 요인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네. 미국의 트럼프가 이상해지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인질이 아니라 이제 억류됐던 미국인이 돌아갔는데 네. 거의 뭐 뇌세 상태라 그러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의 현재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이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주간 전망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코스피와 연동이 돼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같이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독다적인 탄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게 검은색 21선이거든요. 임박해 있잖아요. 뭐 거의 붙어 있어요. 2349니까 뭐 불과 한 12포인트 빠지면 조정 받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검은색 21선하고 어때요? 좀 괴리감이 있죠? 뭐네요. 네, 그만큼 이제 소외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뭐냐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시에 조정을 받지만 어느 순간부터 코스닥은 따로 놀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탈 시 2300선에 대한 선까지 좀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차트 함께 보셨는데 21선까지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후에는 코스닥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주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시장과 또 파생 시장 나눠서 또 대표님의 주간 전략도 세워주신데 대표님 주간 전략도 말씀을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에서 주도 업종이 뭐였죠? 전기전자였어요. 네네. 그리고 지수 연동된 게 증권이었는데 전기전자하고 증권은 이제는 최소한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요. 있는 분들은 매도하시고 만약에 주식 선물한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은 개별주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중소형주에 있는 게 좋겠다 설명드렸고요. 선물은 최근에 제가 계속 매도 사인 내서 아마 매도 포지션 취했을 겁니다. 이분들은 최고가가 돌파가 되면 손절하고 아니면 계속 끌고 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조정받으면 2300 깨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아마도 10포인트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건 이제 화면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310.70이 최고점이었거든요, 여기가. 네. 근데 이 수평선 라인이 있죠. 실제로 제가 실전에서 이거를 이제 매도 진입시킨 겁니다. 310.33이에요. 그럼 지금하고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3포인트 정도 네네. 평가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310.70이 돌파되면 그냥 손절. 그래봐야 0.40밖에 안 돼요. 근데 밀린다? 그럼 쉽게 청산하지 마시고 끌고 가자. 그 얘기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풋배팅하고 홀딩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코스피 지수의 어떤 조정이 나오면 선물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간 전략에 대해서는 최근에 코스피 시작을 이끌었던 전기전자 업종을 이제는 여기서 좀 청산을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선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개별주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셨고요. 또 파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또 최고가 돌파 시 손절 또는 홀딩에 대한 의견, 옵션은 연동, 선물과 연동해서 대응해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전망과 주간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담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내주신 시청자님의 문자를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지금 화면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 지금 바로 아래로 화면이 보이는데, 8858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평택초는 전문가님, 출자 전환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정말 하트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전에 대표님 출자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또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출자 전환에 대해서? 출자 전환 관련된 기업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이왕이면 대형주를 먼저 생각하시자는 거죠.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소형주하고 대형주하고 은행에서 돈 투입한 게 어떤 게 많겠습니까? 대형주가 더 많죠? 네. 필사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출자 전환 되면 보통 이제 최대 주주부터 한 5주주까지가 그 은행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출자 전환이면 어떻게 한다? 대형주 우선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자 전에 대해서는 대형주 우선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팁까지 다시 한번 덧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 관련된 문자를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인데요. 105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인포뱅크 매수가 13,3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더 홀딩해야 할 것인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인포뱅크를 지금 좀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인포뱅크의 오늘장의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400원에 마감이 됐고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가 13,300원이면은 좀 올라왔을 때 이미 좀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흐름에서 계속 쭉 빠지는 흐름이에요. 자, 대표님,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거,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가격이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30% 손절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0%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오는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본전이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만에 왔다 칩시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매수를 최대한 저점에서 하는 마인드를 갖자. 만약에 놓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조급해요. 왜 이렇게 아무 때나 매수하냐면은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 종목 매수하려고 봤는데 매수 못했어요.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갔어요. 조바심 내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1년에 100개 매매하면 뭐합니까? 5개 하더라도 수익 나야 되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분이 매수한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디라고 해도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이. 추격 매수거든요. 네, 어느 라인이라고 봐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승 추세일 땐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평가손이라고 하더라도 21선 아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이거는 버티면 올 것 같아요. 본전은. 다만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싶고요. 손절은 30%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팁이 뭐냐면요. 네. 첫 번째 팁은 하락 추세 종목의 단기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조건 1, 2, 3를 말씀드릴게요. 네. 조건 1은 뭐냐면요. 일단 하락 추세인 종목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러면 61선이 121선 이탈한 겁니다. 이게 하락 추세예요. 두 번째, 완전 역별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요때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손절 10%나 수익 10%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 추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손절 10%, 수익 20% 정도 보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중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 한 50% 보셔도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인포뱅크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건 1에 해당되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자, 61선이 121선 아래로 떨어졌죠. 자,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크로스가 됐잖아요. 그죠? 이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됐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 여러분 보실 줄 알죠? 자, 역배열이 뭡니까? 121선, 그 다음에 60일, 20일, 5일 이렇게 역배열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언제 매수하냐? 좀 더 화면 확대시켜 드릴게요. 네. 딱 여기서 보면은 5일이 21선 돌파할 때 요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하락 추세라고 해서 관망만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일 때는 이제 눌림목 매수하는 게 필요한데, 요거는, 상승 추세일 때는 간단합니다. 종목이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락 추세인 종목은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대신 수익을 좀 짧게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쨌든 하락 추세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만간 조정 올 것 같다고. 그럼 조정 온다고 해서 매매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포뱅크를 좀 추격 매수 또는 또 하락 추세 전환할 때 좀 매수를 하셔서 일단 계속적으로 매수가보다 흘러내리는 주가 흐름인데요. 상승 추세일 때 매매하는 기법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 기법을 나눠서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상승 추세일 때 눌림목이겠죠. 21선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하락 추세
추세에서 이제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인데 5일선이 21선 돌파 시 매수해보자. 다만 아래 위로 좀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인포뱅크 관련돼서는 손절에 대해서 30%고요.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면은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보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할게요. 자, 이번 문자는요, 지금 다음 시청자가 787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메디톡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된 종목인데 매수가가 53만 9,5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메디톡스 오늘장 흐름 볼게요. 오늘 57만 9,200원이에요. 3%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53만 9,000원인데 일단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신 분이라서 앞으로 좀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봉추 선생 이창희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메디톡스 최근에 60만 원 돌파까지 좀 나왔는데 오늘은 좀 계속 좀 하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다음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메디톡스는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이 좋고 또 제약업종이 흐름이 좋죠. 여러 가지 그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인데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월요일에 매도를 하십시오. 가격이 크게 폭락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적당히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만 가지시고 수익 20% 그리고 하락했을 시에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코스닥이나 제약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가는 흐름인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메디톡스의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매수를 높게 하셨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 선을 그어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추격 매수에 가까운 매수가입니다. 사실 그 단기 저점에서 이미 70% 이상 반등을 했고 역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최근에 100% 정도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디톡스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됐습니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6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9배 정도 고평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지수가 가고 업종이 가고 종목들이 가면은 거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평가된 종목들은 거품이 꺼질 때 낙폭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60만 원이 넘어갔다가 3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또 어떤 소송 이런 뉴스를 약간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는 흐름인데 그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약간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렇게 간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조정이 약간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적정 주가 대비 9배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더 가더라도 미련을 갖지 말고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아직도 안 간 업종이나 소외된 업종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작년 12월에 31만 1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고가가 60만 원대를 넘었기 때문에 정말 100%의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워낙 급등한 종목은 또 낙폭도 과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목표가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반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좀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나머지 비중으로 좀 끌고 가시는데 수익 20% 또는 본전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메디톡스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디톡스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이번 문자는 016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너무 팬입니다. 동국제강 매수가 13,000원의 비중 40%인데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016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문자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정말 대표님 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손수 종목 상담까지 원하십니다. 동국제각이 지금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는 12,600원입니다. 최근에 좀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것도 같고요. 최근은 아니더라도 많이 오래 길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너무 팬이라고 이렇게 문자까지 선수 보내주셨는데, 동국제각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질문 잘 주셨고요. 네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억울하죠. 이 적정 주가가 45,000원짜리거든요. 네. 그걸 비하면 좀 억울한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락 추세 전환이 됐고요. 확인 매수를 시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가나 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죠. 지수가 좋은 장에서는 예측 매매 하셔도 되고요. 지수가 안 좋을 때,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그때는 확인 매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간 좀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전략부터 짜드릴게요. 이 종목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손절 10% 또는 본전에서 일단 던지세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매수하신 라인이 대략 여기에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랬죠. 확인 매수하신 거라고요. 이게 정말 가려나 하고 이제 매수하셨는데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반대로 해줍사 하고요. 자, 이번에 팁은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드릴 팁은 뭐냐. 철강금속 특징과 대응 전략입니다. 뭐냐면요. 철강금속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2007년에 업종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어요. 네. 그 이후로 못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철강금속 쪽은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고평가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뚝주 중에서는 철강금속처럼 이게 저평가된 업종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포스코의 추세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만 주력하세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철강금속 업종지수거든요. 네. 보세요, 한번. 벌써 10년 전이에요. 어떻습니까? 많이 안 올라왔네요. 이때 고점 네네. 찍고 여태까지 네. 한참 괴리감이 있어요. 지금도 상당히 낮죠? 네. 그럼 왜 이렇게 저평가 종목이 많고 안 갈까요? 딱 하나예요. 미래 전망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철강은 공급이 어떻습니까? 과잉이죠. 네네. 그런데 수요는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요번에 한번 포스코를 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를 보시면 포스코가 거의 이제 같은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오셔갖고 이걸 55만 원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홀딩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계속 홀딩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 20만 원 깼다 지금 올라온 게 지금 어때요? 아직도 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년 내에는 55만 원 안 올 겁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때 약간 손절하고 버렸다면 다른 걸 잡으면 되는데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철강금속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서울경제TV를 한 5년 이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제가 5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철강금속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냥 단기 매매 정도 하시고요. 절대로 주력 업종은 될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동국제강 말씀을 해주시면서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드렸는데, 일단 철강 쪽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스코의 추세를 함께 참고를 하시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국제강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은요, 지금 손절 10% 또는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점 잘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당분간은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라라는 그런 추가 팁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493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희 시간에 많이 언급됐던 종목인데, BJF 리테일을 매수가 13만 5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인적 분할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BJF 리테일은 뭐 워낙 정석 투자 시간에 대표님과 함께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항상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주식 선물 연계해서도 저희가 전략을 많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자, 오늘은 11만 6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6% 넘게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시청자분은 13만 5천 원이거든요.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봉추산생 이창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뭐 최고가가 14만 4천 원 이후에 11만 원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매수를 아마 조금 잘못하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JF 리테일은 사실 그 고평가됐다는 건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은 20% 그리고 상승 시에는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BJF 리테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선을 좀 그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이게 매수가고요. 네, 시장님 매수가죠. 예.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급등한 역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거나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하는 그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은 수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년간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한 2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흐름을 보면은, 주가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는데, 박스권이 작년 6월 정도부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이때는 주가의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작년 11월부터 지수가 상승하니까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의 급등은 실적하고 또 기업 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뭐 지주사 전환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사업회사하고 투자회사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지주회사는 아니고 그런 뉴스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월 31일부터 외국인들이 단기에 보름 정도 기간에 70만 주를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수한 양의 3분의 1을 단기간에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충분히 매도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주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게 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할 정도로 계속 매도를 하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계속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3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워낙 고평가된 흐름이고 주가에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기업이 분할되면서 사실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권리주주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10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네. 제가 걱정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어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면은 가지고 가도 좋은데 고평가된 흐름 그리고 단기에 그 주가가 올랐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고 또 지수가 하반기로 올해 하반기로 갔을 때 과연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그 위험성을 가지고 보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너무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매수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매수가가 낮다고 하면은 사실 좀 끌고 가봐도 됩니다.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그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일단 잘못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다른 업종에 가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업종에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업종에서 종목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는 관점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JF 리테일은 뭐 앞서서도 정웅 대표님과 함께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적정 주가 비교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워낙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 매수 가격에 맞춘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패턴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올라올 때 좀 매집을 할 때 그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좀 사들였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지수가 올라올 때
이후에 좀 매도 물량을 많이 던지는 그런 패턴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시 본전 매도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적 불안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 부분들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BGF 리테일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218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한강 인터트레이드 매수가 3,060원에 비중 30%입니다. 회사가 저평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오늘 많이 하락했어요. 대응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강 인터트레이드를 가지고 있으신데 오늘은 3,0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3,060원인데 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좀 좋아하시는 문자 보내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를 가득 담아주셨는데 대표님과 함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강 인터트레이드가 저평가라고 알고 계시대요.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절대 고평가입니다.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네. 6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평가를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그 회사 관계자는 아니겠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회사 관계자는 다 저평가됐다 그러지 고평가됐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네네. 회사에 문의하지 마시고 적정 주가를 찍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적정 주가를 정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600원 나오거든요. 6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00원이니까 5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그 평택촌놈의 적정 주가를 그냥 아예 켜놓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걸 하셔서 하루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2,000 종목 입력하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맞아요. 편합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절대 고평가됐다. 그리고 이거는 단타 매매로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추세 매매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가격이라면 아마도 여기서 매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그렇죠.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땐 여기거든요. 그러면 단타 매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간단합니다. 전략을 짜드린다면 그냥 손절 10%, 수익 10% 이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그리고 네. 이 종목보다도 이 종목의 팁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딱 한 번 드리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30분도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딱 한 번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세요. 네. 자, 특별한 팁입니다. 네. 뭐냐면요. 분봉 매매 단타 종목 발굴하는 방법이에요. 오, 네. 자, S맥을 통해서 제가 이제 6월 15일자로 이건 이따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참고 기준이 뭐냐? 종목의 10분봉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근데 오전 9시 30분 이후 무슨 얘기냐? 10분봉이 어떻게 되죠? 9시부터 9시 10분 또 20분까지 네. 30분까지 되는데 네. 30분 이전은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시 40분까지 10분봉이 있잖아요. 또 뭐 12시에서 12시 10분까지 10분봉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자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10분봉의 평균 거래량이 10배가 넘어야 돼요. 그러면 딱 이걸 그때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9시부터 10시까지 10분봉이 몇 개죠? 6개죠. 네. 또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주 거래됐다. 근데 9시 10분까지 또 하나의 또 10분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100만 주가 나왔다. 그럼 10배잖아요. 그때 시그널입니다, 이게. 관심을 이게 보라는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호재나 악재가 없는 경우. 호재나 악재가 있어갖고 만약에 거래량 급등하면 그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0분봉을 보는 게 첫 번째다. 근데 9시 30분 이후를 적용하자. 그런데 10분봉이 평균적으로 나온 그 거래량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평균 거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 10배 이상. 그리고 호재 악재가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1분봉을 다시 보신 다음에. 네. 그러니까, 60분선이 120분선 위에 있을 때, 그 구간에서는 3%를 먹든 5% 먹든 그때 단타라는 거예요. 자, 그럼 S맥 통해서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S맥 보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6월 15일자인데요. 보세요.
6월 15일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10분봉 보여드렸거든요. 네, 10분봉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네, 이전에 한강. 한강이네. 네, 제가 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자, S맥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게 S맥이거든요. 네. 자, 9시 반까지는 9시 반 이후를 제가 보라 그랬잖아요. 네, 자, 네. 9시 반 이후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여기 다 그다음부터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갑자기 뻥 터져갖고 10배 정도 나왔거든요. 평균 거래량에. 네. 그럼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단타를 관심 있게 보자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되든. 근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분봉을 본다. 9시 반 이후에 평균 거래량으로 계산한다. 10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공시라든가 뉴스를 보자. 호재 악재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0분봉인데 1분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대충 이제 뭐 한 10시 대 후반, 11시 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1분봉입니다. 1분봉에서 보면은 이게 그 오늘자 말고 15일자입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15일자가 어디냐면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이 좀 얇아서 그런데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오박스로. 요 구간입니다.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자, 요 파란색이 빨간색 돌파했거든요. 네. 요 위에 구간에서 단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짧게 한다는데 반복하네요, 제가. 분봉매매 단타 종목 발굴 방법인데요. 첫 번째, 종목의 10분봉을 본다. 거래량을. 그리고 9시 반 이후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10배 이상 터져야 되는데 호재 악재 없다. 그리고 나서 실전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한다? 1분봉이 60분 선이 120분 돌파했을 때,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다시 보기로 반복해서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한 이런 꿀팁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앞서서 문자를 보내주신 그 문자 내용을 좀 상담을 도와드리자면은 한강 인터트레이드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손절 10%, 수익 10%에 대한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고 또 분봉매매 단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S맥 차트를 통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이 점은 좀 말씀해주신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자신이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또는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기 통해서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사연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543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SK하이닉스 27,000원에 매수했거든요. 제가 매수 당시 54,000원이 되면 팔아야지 했는데 팔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팔지 말라고 해서 고민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님과도 많이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슈가 된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은 6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최고가에서 빠르게 올라왔던 흐름이고 많이 올라왔다. 그런 평가를 또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수익권에 계시잖아요. 기대가 되는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벙투천의 이창일 전문가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분이 팔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이게 잘한 걸까요?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도하시고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매수를 하시더라도 확실히 조정받았을 때 최소한 121선을 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이나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런 뉴스와 함께 그리고 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함께 또 최근에는 도시바 메모리 인수 그런 뉴스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시장을 이끌다시피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나올 만한 상승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혹시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또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하는 게 무산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또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수가 조정을
갖는 그런 흐름, 그리고 업종이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일부 종목에 몰려있던 관심이 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업종에 충분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2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54,000원에 팔아야지 생각을 하셨지만 아내분이 말리셨다고 하는데 일단 결과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서서도 정우영 대표님이 주간 전략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 사인 주셨으니까 SK 하이닉스도 지금 좀 목표가에서 좀 청산을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나머지 한 종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번 마지막 사연은요. 4097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만도를 27만 5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이 90%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만도 오늘 26만 500원이에요. 좀 손실폭이 있으시고 또 운송 장비에 대해서 또 부품에 대해서 대표님이 또 최근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바로 여쭤볼게요. 자, 대표님 마지막 상담이라서 뭐 좀 간략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이거 답변하겠고요. 네. 부부가 주식을 같이 할 때는 의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각이 항상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되면 하나는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만도 말씀드릴게요.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은 손절 10% 또는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이지 않은 당분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만도는 그냥 팁을 바로 드릴게요. 네. 제가 드릴 노하우 팁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운송장비 특성과 전망이에요. 업종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의 완성 부품과 부품업 그리고 특수기업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업종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독특해요. 다른 건 업종 지수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을 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엇갈리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종은 무조건 업종 지수 보면 되는데 이거는 현대차 보면서 자동차 업종 보는 셈이에요. 현대중공업 보면서 조선업종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종 지수보다 이게 더 정확하다. 이걸 말씀드리겠고 핵심 변수가 뭐냐? 자동차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전기차가 빨리 보급되면 될수록 현대차는 악재예요. 그러겠네요. 왜?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빨리 보급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악재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은 간단합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거시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막연하게 뭐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고 조선이 어떻다 이걸 보시려면 이 흐름을 보시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본전 또는 손절 10%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시라라는 그런 팁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송 장비 관련된 전망까지도 함께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코너입니다. 이창현 전문가님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꼽아주신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한 주간 계속적으로 종목을 좀 고르실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종목을 리스트를 후보를 놓고 많이 보다 보면은 중간에 급등한 종목이 있어서 오히려 좋은 종목을 추천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종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쌍용량의 우선주입니다. 쌍용량회의 우선주죠. 그래서 비금속 광물 업종에 속한 종목인데 비금속 광물 업종은 최근에 건설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죠. 그런데 뭐 추세가 확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비금속 광물 업종들은 이미 매출이 확보가 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과 2017년 초에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분양이 된 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코스피가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업종의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 비금속 업종이 충분히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용량의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탄력이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우선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선주를 추천했고 이번 주도 우선주를 추천하는데 이런 흐름을 조금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점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13,500원 오면 1차 매수를 하시고 안 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테마주고 또 전기차 테마주로도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흐름이었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실적은 조금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4차 산업혁명에서 그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주가는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2,900원 정도면 1차 매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관심 종목 두 개의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쌍용, 양회, 우선주와 캠시스를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뭐 매수가라든지 대응하는 그 가격대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은 또 오늘도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가장 눈에 띄세요? 네, 캠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저 같으면 단기 매매하고요. 네. 만약에 2,500원 깨지면 중기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쌍용의 양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원래 그 봉추 선생이 그 주거용 부동산 전문가예요. 아, 맞아요. 네, 공인중개사 라이센스 있고 그래갖고 네. 아마도 그쪽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님은 또 캠시스에 또 한 표를 더 주셨는데 뭐 종목마다 자신에 맞는 전략 취하시면 좋은 종목 되니까 이들 종목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 두 분과 함께 역시나 알찬 시간으로 꾸려갔는데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오늘 함께 했는데 저희가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을 항상 말씀을 도와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릴 때면은 매수가가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주가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서 더욱더 현명한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촌놈의 적정 주가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샘플러스와 평택촌 정호은 대표님의 적정 주가 잘 활용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